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도 수서된 상담을 했고 2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보는 눈, 그다음에 종목을 예측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훨씬 더 유익한 것 같아서 수서된 상담을 시작하고요. 저는 지금 모든 분들에게 이 종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좀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 상담을 하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3722-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예, 어느 종목이세요? 연결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영광입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DB 손해보험인데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98,000원에 30% 배당이나 배당 먹으려고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배당 먹고 좀 1년이고 얼마 기다리면 수익도 날 수 있을까 하고 그런 생각이 다 들어갔는데 좀 조언 좀 듣고 싶습니다. 아, 이거 우리가 이제 주가를 살 때는 저는 맨날 말씀드리는 게 높은 거 사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격이 얼마만큼 반영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시장은 되게 작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그 주도주의 섹터들이 끌고 가는 시간들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뭐 주도주가 한번 만들어지면 뭐 길게 뭐 미국처럼 막 2, 3년 정도 그 업종이 막 땡겨서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오면 피크아웃이 당하는 게 되게 빨라요. 그래서 영원한 주식이 없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주식을 수익이 났을 때 제대로 빨리빨리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우리 손해보험은 작년에 보면 밸류업 때문에 은행, 보험, 증권들이 많이 특히 은행하고 보험사들이 많이 움직였었어요. 이 종목도 23년부터 시작해서 24년, 25년 상반기까지는 강하게 움직였어요. 여기 보면 그죠? 예, 여기 맞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그럼 주가라는 거는 이제 밸런스를 맞춰요. 이제 업종이라고 그러죠. 업종은 되게 많죠. 뭐 보험도 있고 증권도 있고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순환매로 돌아가요. 그래서 어느 섹터가 되게 좋아지면 이 섹터는 또 처지게 되고 또 못 간 섹터가 올라가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순환매라고 그래요. 순환매. 이게 되게 빨라요. 그래서 이 가격에 고점을 찍고 이제 사이클이 돌게 되면 주가가 많이 빠져요. 그래서 이제 대략 얼마까지 빠지냐? 이 고점을 찍고 피크아웃이가 되면 이게 사이클이 바뀐 거예요. 이제 밸런스를 이제 업종이 이제 순환이 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빠지게 돼요. 이 빠지는 데 가격은 고점 대비 30%에서 40% 떨어져요. 그러면 이 종목도 이제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사이클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업종은 좀 쉬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2년 내내 주도주의 성격으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밸런스를 맞춰요. 그래서 이 순환 사이클에서 이제 다운 사이클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많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팔지 않으면 좀 더 많이 밀릴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내년에 또 배당 먹고 이렇게 한번 가보고 싶어요. 배당 수익률보다 손실이 더 크면 어떨까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무리해서 네네. 비싼 건 알았는데도 들어갔거든요. 하지 마세요. 바꾸세요. 이거 좀 많이 밀려요. 네. 많이 밀려요. 이거 어디까지 밀릴 수 있냐? 이제 반값이라 그래요. 이제 주식이 이제 제대로 우리나라 시장을 가지고 흐름을이라 그래요. 이걸 통계내서 데이터를 추출해 보면 거의 다 보면 이제 피크아웃이라 그래요. 고점 주가 대비 이제 바닥에서 얼마만큼 몇백 프로, 100%, 200% 올라간 종목들은 거의 못해도 50%는 빠져요. 그게 몇 년 빠지냐? 2년 빠져요. 2년. 그 주기가 그래요. 이게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게 컨트라고 얘기하는데 뭐 다는 맞지 않지만 종합적인 평균을 봤을 때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돌렸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수익을 많이 줬던 기간의 사이클을 하고 그다음에 많이 올랐을 때 이제 떨어지는 사이클이 거의 비슷해요. 2년 주기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총 4년 동안 들어가요. 그럼 한번 멘토님, 네. 이게 많이 저기 오래 걸려요. 계속 빠지기만 할까요? 네, 아니면은 계속 좀 빠져요. 저기는 안다고 네, 계속 계속 빠져요. 빠지만 계속 해도 빠져요. 네. 건들면 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 이게 2차 전지 한번 보셨어요, 최근에? 예, 봤죠. 그거 빠지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섭게 빠지잖아요. 그냥 뭐 쉬는 것도 없이 막 그냥 이렇게 빠져버리잖아요. 여기 봐봐요. 이렇게 쫙 이렇게 빠져버리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봐봐요. 이 빠지는 거 봐봐요. 여기 계속 빠져버리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요. 이게 추세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건 되게 조그만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거슬리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게 빠지는 종목은 계속 이 방으로 빠져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쪽을 숏쳐서 그래요.
이 업종을 계속 추치는 거예요. 막 계속 너 많이 올라갔으니까 때릴 거예요. 그래서 매도세가 되게 세든 거예요. 근데 이제 착시 효과를 주는 거죠. 이거 분명히 이런 종목들은 수급이 이제 기관들이 막 사요. 기업 외국인 산다니까요. 이거 손해보고 팔아야 되겠네요. 네,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분명 살 거예요. 저는 안 봤거든요. 지금 처음 보거든요. 봐봐요. 기관하고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착시 효과가 주는 거예요. 이러면 개인들 사거든요. 물량을 던지는 거거든요. 자기는 전체적으로 평균 레버러지가 얕기 때문에 사는 것처럼 보여서 개인들 사게 만들어요. 그럼 거기다 물량을 던지는 거죠. 이런 사이클이 돌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외국인 비중도 좀 많고 그러는데 외국인 계속 팔더라고요. 배당락 끝나고. 계속 팔죠. 왜 그러면 이게 평균 가격이라고 그래요. 이 평균 가격이라고 있어요. 이 종목의 평균 가격들이 높기 때문에 얘들은 매도를 지금 치잖아요. 그 이유는 수익이 나기 때문에 매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관들은 자기 걸 팔기 위해서 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수급에 대한 부분보다 추세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다음 업종 사이클이 수급은 없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안 좋아요.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매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한미 반도체요. 아, 가격이 높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얼마세요? 11만 8천 원이요. 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아, 그래요? 아유, 다행입니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비중은 72%예요. 한미 반도체는 딱 그런 특징이 있어요. 가격이 높거나 네. 비중이 많거나. 네.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이제 강연에 가서 전국에 투자자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네.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계 2차 전지와 한미 반도체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가격대를 보면 15만 원, 16만 원이 제일 많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때 왜 네. 그랬냐면 이때 이제 리포트가 나왔어요. 어떤 리포트가 나왔냐? 30만 원 리포트 상향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개인들이 엄청 많이 갖고 있는 가격이 16만 원대예요. 그다음부터 주가가 어떻게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하락 파동이에요.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거는 주가가 반등해서 끌어올리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팔러 먹기 위해서 메이저들이 이제 반등에 들어와요. 이제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거든요. 이 자리를 넘어가지 못하면 이게 하락 파동이 밑으로 많이 빠져요. 네. 그게 이제 반등이 이제 기술적 반등 탁 들어왔다가 25포인트 반등 들어왔다 밀리면 하락 파동을 만드는 거예요. 파동은 몇 파동? 3파동이 나와요. 그럼 얘는 또 살짝 들어왔다가 또 밑으로 밀릴 확률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다 이 비중을 왜 이렇게 많이 실었어요? 아니, 친구가 네. 워낙 권유를 해서 네. 처음에는 그게 15만 원까지 갔다가 네. 그래서 물타기를 해가지고 이 단가가 매수가가 된 거거든요. 선생님도 맞네. 리포트 때문에 사신 거네. 네. 이 15만 원에서 30만 원 리포트 나왔거든요. 그때 보고 제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형태는 바뀌지 않는구나. 개인 투자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여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15만 원, 16만 원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은 가격이라고. 네. 그 선생님도 그 분에 포함돼 있는 거네요. 그죠? 네, 그때 맞습니다. 리포트가 30만 원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참, 야, 조만간에 이거 좀 곡소리 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영락없이 네. 곡소리 나네요. 그 외국 네. 기관들, 외국인들의 형태가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리포트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리포트를 저가에서 리포트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고가에서 리포트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는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가격 이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위에서 리포트 나온 주식을 잘못 사면 정말 마음고생해요. 예. 삼성전자 8만 원 가면 10만 원 간다. 리포트 나오죠? 그럼 개인들 또 8만 원에서 되게 많이 손해 보고 있고 뭐 어느 종목은 어느 정도 간다 리포트 나오면 다 고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좀 오래 걸려요. 왜 그러면 TC본도가 이제 한빈 쪽에서 SK 하이닉스 이쪽에 이제 수주가 좀 이제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이제 이게 이제 늘어난 거죠. 한미 반도체 독주를 펼쳤던 게 이제 하나 쪽으로 이제 경쟁력이 이제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줘요. 이게 좀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잘 팔지 않으면 손해 많이 봐요. 매수가까지 갈 시기는 언제쯤이나 많이 걸립니까 시간이? 이제 우리가 보면 경쟁 상자가 생겼다는 거는 가격 이론에서 보면 이게 하나를 100원에 팔다가 이제 경쟁 상자가 이제 나타나서 이걸 50원에 판다고 생각하면 이 가격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지 않을까요? 떨어지죠. 그렇죠. 이게 이제 네. 치킨 게임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경쟁력은 한화 쪽에서 이제 HBM의 TC본도를 SK 하이닉스 납품이 시작했거든요. 또 추가 납품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비전이요? 하나비전이 더 올라가면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많으니까 떨어질 확률이 많이 있을까요? 떨어질 확률은 그러면 잘 팔아야겠죠, 그죠? 그런 악재가 네. 있기 때문에 잘 팔아야 돼요. 이게 이제 또 시장에 영향을 또 많이 줘요, 이 종목은. 왜 그러면 시가총이 크기 때문에 이게 시장 자체가 처지잖아요. 그러면 많이 빠져요. 그래서 잘 반등이 들어올 때 잘 팔지 않으면 좀 고생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10만 원 정도 한 번 더 10만 들어요. 원, 네. 10만 원대에 다 매수를 해야 합니까? 매도를 해야 합니까? 그때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체를요? 전체 이게 더 밀려요. 좀 더 빠질 거예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6만 원 라인까지 열어두고 봐야 돼요. 밑으로 더 빠질 거예요, 이거. 이거 좀 더 쇼트지가 나와요. 좀 더 밀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4월 초까지는 시장이 별로 안 좋아요. 예.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은 4월 초까지는 안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관세 영향이 좀 4월 초까지는 있다가 4월 중순에야 돼야 이제 실적 베이스에 대한 부분들이 커버가 될 거예요. 그래서 4월 1일 이제 상호관세 영향이 이제 시장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하죠. 뭐 캐나다나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제 손을 잡고 이제 아예 이제 미국을 이제 견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영향이 이제 미국 나스닥을 줄 거고 나스닥에 영향을 주면 이제 국내 특히 반도체 시장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4월 초까지는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근데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조정이 좀 깊게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먼저 빠지는 게 반도체예요. 예. 그래서 이 정도부터 좀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잘 견뎠다가 반등 들어올 때 잘 팔아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밀려요. 이 저점 예. 6만 8천 원, 6만 9천 원 거기까지 또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랬다가 이제 반등 딱 들어올 때 잘 팔아야 되니까요. 이 종목은 9만 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건강 더 물량 더 늘리면 안 돼요. 알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곤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 종목이세요? HLB 72,000원에 20%요. 아, 무섭지 않으세요? 예, 무섭습니다. 무섭죠. 예. 근데 이게 왜 사셨어요? 아, 기대감 때문에? 예, 그 FTA 그 승인 저거 때문에요. 아. 샀습니다. 혹시 세상의 이치는 이게 보면 돈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예측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양봉이 많은 게 좋을까요? 음봉이 많은 게 좋을까요? 양봉이 많은 게 좋습니다. FDA 결과 나오기 전까지 얘는 음봉이 많았나요? 양봉이 많았나요? 음봉이 많았습니다. 불안불안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예, 돈은 많이 먼저 좀 움직여요. 예, 예, 돈은 냄새를 잘 맡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불안불안한 거를 이제 반영이 시킨 거거든요.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딱 불 발라가지고 어떻게 탁 밀려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저번에도 한번 이런 사례가 있었죠. 똑같은 사례. 예, 여기도 똑같은 사례. 그러면 이제 불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거 보고 그때 우리가 투자하는 게 나을지 않을까요? 미리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되면 고, 안 되면 실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결정 나고 흐름 보면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음고생하는 거예요. 이 종목은 좀 더 밀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제 거버넌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나 특히 주주 환원 정책이나 주주의 신뢰도가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건 빅파마라 그래요. 그 외에는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는 그냥 한 종의 테마라고 봐요.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 이제 빅파라고 하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유한양행,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다음에 한미약품 이런 큰 기업들 있죠. 이 외에는 되게 어려워요 주식이.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반등 시 매도하는 건 어떨까요? 한번 갭매크로 올라가거든요. 그때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갭매크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번 밀렸다가 이제 갭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이 갭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갭이 이제 뚱 떨어졌죠. 여기 뚱 떨어지고 여기 갭 메꿨죠. 여기 뚱 떨어지고 여기 갭 메꿨죠. 그죠? 이게 갭이라 그래요. 이제 갭 떨어진 거는 갭 메꿨다 내려와요. 여기도 갭 떨어졌다가 갭 떨어졌죠. 이게 갭 구멍이 빵 났다고. 여기 메꾸고 내려오잖아요. 여기도 이제 갭 메꾸로 올라가요. 그 가격이 한 7만 원대예요. 한 번은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사면 안 돼요. 지금 더 사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이 갭이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제 갭은 한 번씩 메꿨다 내려와요. 그 거의 보편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런 종목들은 갭 메꾸로 한 번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도 이제 기대감이 살짝 있거든요. 재신청 할 거니까 그 기대감으로 올라올 때 그때 종목을 좀 정리하는 건 어떨까? 그다음에 이제
이제 복골복이라 그래요. 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주식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무슨 발표가 난다? 아, 그럴 것이다라고 들어가는 거는 리스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결과 난 상태에서 봐도 충분히 늦지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욕심이라 그러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선생님 욕심 예. 부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만약에 되면 이제 상한가 가니까 안 되면 큰일 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단 잘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래서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 종목들은 이제 결과가 나온 다음에도 봐도 충분해요. 그 모멘텀이라 그러는데 이 결과가 나면 그때 움직일 수 있으니 다음부터는 이제 미리 들어가 있지 마세요. 알겠죠? 예, 그러나 미리 감사합니다. 들어가더라도 여기 보면 다 음봉이잖아요. 누군가 팔잖아요. 자꾸 종가에 보면 음봉, 양봉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이렇게 파는 거잖아요. 그죠? 예, 불안불안하다는 얘기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봐봐요. 이게 음봉. 만약에 좋았으면 양봉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음봉이 많다는 거는 심리적으로 누군가 이게 매도세가 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요. 누군가가 매도 친 거예요. 계속 불안하니까. 근데 거기서 사신 거잖아요. 시장님께서는. 그 다음날 갭 떨어졌고요. 그죠? 그러니까 예. 다음부터는 이런 매매 안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갭 매크로 들어오니까 그때 69,000원, 7만 원 라인이니까요. 그때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매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필에너지요. 매수가 비중은요? 18,500원에 10%인데 꼭대기에서 산 것 같아요. 꼭대기에서 TV에서 추천했구나. 그죠? 안 그래요? 아니요, TV에서 추천했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샀죠? 3일 동안 매매하다가 막판에 걸렸어요. 그래요. 뭐 이런 자리는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배터리, 워터형 배터리에 이슈가 있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변동성이라고 그러죠. 누르는 가격이라 누르는 가격. 다시 올라와요.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걱정 안 네. 할까요?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시세가 빠진 거 가지고 좀 두렵죠. 네, 저는 시세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근본적인 이 뼈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얘가 살이 붙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 안에 돈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를 봐요. 시세라는 거는 내일 뭐 10% 빠질 수도 있고 내일 20%도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근데 오늘 빠졌다고 위축돼 있으면 제가 겁을 딱 주잖아요. 그럼 팔아버려요. 그죠? 네.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종목 올라가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반도체 4680 배터리 관련인데 실적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네. 한 21,000원까지 갔다가 내려올 줄 알았는데 바로 내려와가지고 네네네. 한 번 다시 왔었는데 못 팔았어요. 아, 그래? 못 파는 것도 네. 괜찮아. 끌고 가도 돼요. 이 종목은. 어디까지 빠지면은 추가 매수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하는 게 우리가 보면 지금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 시청자님께. 불안해요. 그러면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10%도 불안하는데 여기서 20% 사면 어떻게 될까요? 쇼크 올 거 같지 않으세요? 하루에 이 네. 종목 6% 빠지고 막 깊게 빠지면 몇 프로까지 빠지냐면 하루에요. 이 종목은 15% 빠져요. 네. 그럼 여기서 지금도 10%가 불안한데 야 이거 좀 더 사서 더 밀린다 그러면 못 견딜 거잖아요. 네. 그냥 견딜 수 있는 만큼은 사는 게 이게 비중이라고 봐요. 저는 비중은 네. 이 종목은 작으니까 뭐 20% 샀어요, 30 잘못 샀어요 이게 아니라요. 내가 견딜 수 있는 비중이 맞냐 안 맞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거 100% 사도 견뎌요. 왜 그러냐면 저는 올라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0% 사도 이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10%도 못 견디는 분이잖아요. 맞잖아요. 사람마다 다 네.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네. 견딜 수 있다? 그럼 더 사면 되고요. 내가 네. 못 견딘다? 그러면 안 맞는 거야, 비중이. 그러니까 사지 마요. 알겠죠? 네. 그래야 네. 오래 할 수 있고요. 이 종목은 갖고 있으면 돼요. 21,000원 목표가 잡으시면 돼요. 잘 보시는 분이야. 잘 보고 잘 이해를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이 이제 흔들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내공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보면 이제 내 의견이 아마 내가 주관적으로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저랑 보는 눈이 똑같거든. 다만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그건 내 자신을 못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 시청자님 자신을 믿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한번 끌고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돼요. 그럼 어디까지 정도 빠질 수 있을까요? 이 빠지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이제 이런 종목들은 시장을 봐요. 그러니까 시장이 네.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특히 코스닥 시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럼 이런 것들은 세력이 들어가 있어요. 세력주라 그래요. 세력주라 하면 시가총액이 이제 최소한 5천억 밑에 있는 건 다 세력들이 이제 핸들링을 해요.
시가총액 5천억 넘어가야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이나 그 주체들이 이 개인이 되게 많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료 매매라 그래요. 근데 이제 네.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여기 보면 그죠? 네네. 이건 아까 배터리 모멘텀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네네. 예,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지요. 근데 이제 어때요? 네. 주가가 쫙 올라가다가 이제 저번 주부터 이제 시장이 어때요?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시장이 좀 살짝 빠지기 시작했죠. 특히 코스닥은 네.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 어때요? 이렇게 빠졌죠. 똑같이 움직이죠. 여기 보면 네. 이렇게 쭉 빠지죠. 그럼 이 네. 종목을 딱 보는 거예요. 똑같이 빠지나? 여기 보면 똑같이 이렇게 라운드로 이렇게 빠져 있죠. 네. 그럼 이 종목은 시장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받는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강하게 움직이려면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에 네. 반등이 들어오는 시점에 이 종목 같이 움직이겠죠. 근데 어때요? 여기 대롱대롱 마이너스가 있죠. 이렇게 음봉이 있죠. 좀 더 밀릴 네.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밀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도 밀릴 것 같아요? 안 밀릴 것 같아요? 더 밀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네. 안 좋아서 빠지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럼 시장이 좋다 그러면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왜? 네. 돈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부자들이 들어왔어요. 부자들은 손해 안 봐요. 그러니까 좀 더 네. 밀리더라도 15,000원까지 밀리더라도 나는 그냥 기다려 볼 거야. 왜? 재료도 있고 실적도 좋고 거래도 들어왔으니 시장만 나아지면 바로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종목이 이렇게 시세를 눌러놓으면 개인들이 다 도망가요. 그 물량을 세력들은 받아요. 싼 가격에. 네. 예, 그렇게 보면 돼요. 네. 너무 겁먹지 마세요. 좀 끌고 가봐요. 괜찮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알겠습니다. 신규주가 아니면 좀 더 좋은데 신규주라 그래요. 네. 신규주들은 원래 이렇게 마음고생을 시켜요. 근데 이제 네. 이 사이클 자체는 위쪽으로 움직이는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네. 들고 가세요. 수익 날 수 있어요. 21,000원 목표가. 잡고 가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삼성중공업 매수가 비중은요? 14,510원에 15%요. 제가 제 개인 채널 그 너튜브에 김영구 추천TV에서 조선주 좀 보지 맙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대체 정보가 1등이 삼성중공업인 거 아시죠? 네네. 이제 공매도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요. 이제 피크아웃이라고 하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피크아웃 무조건 돼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단단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삼성전자 우리나라 1등 기업도 8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떨어뜨리는 게 외국인이거든요. 그럼 외국인 변수가 되게 세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이 볼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걸 공매도 칠까요? 많이 떨어진 거 공매도 칠까요? 많이 올라가. 나 같으면 이거 공매도 칠 거야. 그래서 대체 정보가 느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죠. 그죠? 공매도가 이제 시행이 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거는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갖고 계세요? 그냥 기대감. 이거 저돈업창이 좋으니까 한 번 더 올라갈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죠. 네. 근데 저라면 저는 만약에 저는 이 주식이 없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입장면 전 팔 거예요. 바로 팔 거예요. 왜 그러냐면 5,000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2년 동안 올라왔잖아요. 네. 많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라왔어요. 그러면 나는 팔고 싶을 거예요. 왜 그럼 이건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잖아요. 네. 그럼 개인들도 많이 샀잖아요. 그럼 저 먼저 파는 사람들이 임자한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는. 여기 보면 이제 움직임이 걸려 있잖아요. 여기 보면 계속 못 올라가잖아요.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이제 16,500원에서 15,500원, 15,000원에서 16,000원 요 사이 있잖아요. 여기. 이거 못 올라가잖아요. 여기요. 그죠? 지금 몇 달이에요, 지금? 거의 2달 정도 요 가게에서 박스권에 잡혀 있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뭐예요? 매도가 세다는 얘기예요. 올라가려고 밀리고 올라가려고 밀리니까 이제 실망 매물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사이클이 꺾여요. 그러면 한참 많이 밀려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다음 주에 이제 반등 들어오면 종목 교체하는 거 어떨까요? 더 들고 가시게요? 아니요, 다음 주에 반등할까요? 반등 들어와요. 살짝 반등 들어와 이런 건. 들어올 때 얼른 팔아버리세요. 아, 왜 그러냐면 이제 불안하지 않으세요? 매수가까지 올까요? 우리 권투하면서 한 대도 안 맞고 이기려는 건 욕심 아닐까요? 왜 한 대도 안 맞아? 작게 맞으면 되는데 이거 크게 맞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대도 안 맞고 이기려고 대역이 안 돼요. 세상 이치가 맞아요, 안 맞아요? 신도 아니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짝만 맞는 거는 네. 그냥 나중에 세게 뗄 수 있는 기회인데 나는 한 대도 안 맞을 거예요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비 막 오는데 비 막 와요 바깥에. 근데 나는 비를 한 방울도 안 맞으려고 그래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산 쓰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우산 쓰면 비 안 맞는데 고집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옷 다 젖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우산 쓰세요, 이제 조심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우산 쓰면 비 안 맞잖아요. 근데 아까도 한 대도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많이 밀려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잘 팔고 나와야 돼. 알겠죠, 선생님? 안 그러면 손해봐. 이거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빠지는 거 보라니까 우리나라 시장 보면. 우리나라 일대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빠지는 거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 우리가 막 올라갈 때 기억해봐요. 정말 저게 빠질까라고 생각했죠. 사람들 다 배터리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사이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얼른 팔아야 돼. 이런 것도 위에 있는 거 사면 안 돼요. 정말 마음고생이에요. 그러니까 네. 조선 업황은 좋은 거 맞지만 이제 트럼프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변수 있죠. 우리 현대차 엊그제 뒤통수 맞는 거 봤어요? 투자를 많이 네. 했다가 관세 막 한국도 얘 아니다. 이런 거 되게 힘들지 않아요? 오락가락. 이게 이제 수술 쪽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안들을 우리가 봐야 돼서 이거는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잘못하면 좀 지켜보고 있다가 언제든지 살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쪽에서 대롱대롱하고 그 단기 추세라고 하는 게 꺾여서 그래요. 아래부 위쪽보다는 밑으로 밀릴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데모 60%예요. 데모 사셨어요? 네, 네. 매수가는요? 저 9,700원이요. 이건 어떤 종목인지 아시죠? 태마주. 재건이요, 재건. 태마주라 그래요. 이게 재건보는 이게 네. 태마주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래서 네. 이제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되게 세요. 네, 근데 이제 신기하게 자꾸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좋은 이슈가 있고 미국이 개입해서 막 움직이는데 주가는 더 떨어지죠. 네, 네. 그것 때문에 산 거죠. 네. 우크라이나. 근데 어때 주가가 더 떨어지죠. 선생님 60%나 네, 사셨네요. 떨어져요, 지금. 네, 60%나 사셨는데 많이 사셨네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그 재건 때문에 되는지 알고 많이 샀죠. 근데 왜 떨어질까요? 그러니까요, 떨어지니까 적어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왜 떨어질까 고민해야 될 거잖아요, 선생님. 네, 네. 그리고 그걸 모르니까 이 종목 상담 오는가.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사자마자 계속 떨어지니까, 그죠? 네, 네. 계속 떨어져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변동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주식이라는 게 주식을 잘 모르시잖아요, 선생님. 그죠? 네, 네, 네. 그 모르면 이런 종목은 되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네. 저희들도 이거 볼 때 되게 힘든 주식이에요. 그만큼 네. 하루에 이렇게 변동성이 되게 많아요. 네. 빠질 때도 뭐 많이 빠지고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막 빠지기 시작하면 막 심리적으로 막 지금 되게 불안하지 않으세요? 네, 네. 그것도 비중도 60%인데 네, 불안하죠. 불안하시죠? 그럼 불안하지 네. 않는 주식을 웬만큼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다음에는 이런 네. 종목은 네. 변동성이 세니 다음부터는 네. 이제 대한민국에서 알만한 기업들 있죠? 네. 누구 물어봤을 때 옆에 있는 친구분들한테 이 주식 아세요라고 하면 아는 주식들을 사시고요. 지금 네. 이제 주변에 있는 분한테 데모 아세요라고 하면 거의 모를 거예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데모라는 주식 알아요? 그럼 몰라요. 삼성전자 알아요? 네. 알아. 그럼 이제 삼성전자 많이 네. 쌌을 때 사는 게 훨씬 선생님한테 유리해요. 그냥 시간 좀 네. 올라가는데 이거는 시간을 잠못 주거나 이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럼 많이 밀려요. 네.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 네. 비중을 많이 실으면 안 돼요. 떨어진다고 계속 네. 사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이 종목은 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러네요. 네, 좀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이제 더 떨어져요?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가 있네요. 네,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시간이 더 걸려요. 네, 많이 떨어져요? 또 밀릴 수 있어요. 한 6천. 그 재건 때문에 저거 된다고 그래서 저건데 그러지도 않네요. 네, 주가라는 것들은 이제 네.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네, 이제 네. 인식했던 상황들과 그다음에 일어날 네. 일들에 대한 상황들이 있어요. 이게 먼저 네. 반영된 건가, 먼저 반영되지 않았던 거냐 이렇게 봐요. 그게 이제 재료의 네. 크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재건 네. 관련주는 예전에도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면서 빨리 네. 이제 이게 끝날 것이다 전쟁이라고 해서 네. 재건주가 네. 한번 강하게 움직였었어요. 네, 그런지 알았어요. 네, 그랬다가 시간이 오래 지났잖아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구심이 많은 주식이에요. 사람들이 정말 지금 될까 안 될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실망 매물이 되게 많이 와요. 네. 그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대권을 잡으면서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내가 하루면 끝난다라고 했던 게 네, 네. 지금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협상하고 그러지 있죠. 않았죠. 그러니까 네. 밀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네. 한 번은 올라가요. 그때 팔면 돼요. 네. 그때 잘 보고 파시면 되니까요. 조금 더 밀리더라도 조금 더 갖고 계시다가요. 그나마 네. 이 종목은 그나마 실적은 보여요. 그나마 다행이고요. 한 네. 번은 더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9,000원에서 9,500원 팔 수 있으니 얼마째 팔아요? 9,000원에서 9,500원이요. 9,500원이요? 네, 9,000원에서 9,500원 갖고 계시다가요. 그때 오면 꼭 파세요. 네. 근데 이거 알았습니다. 선생님 잘 봐야 감사합니다. 돼요. 이거를 네. 네. 얘는 한 번에 이렇게 팍 올라와요. 뉴스 나오면. 그래서 네. 이제 뉴스 보시잖아요. 네. 뉴스 볼 때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제 변화되는 뉴스들이 나올 거예요. 네. 그때 네. 이 종목은 한 번에 쫙 올라와요. 그때 잘 팔으셔야 네. 돼요. 그러니까 뉴스를 계속 네.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네, 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면 돼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강연회가 있죠. 오늘 안양으로 갑니다. 내일은 광주 가고요. 투자자분들을 이제 오프라인에서 얼굴 보면서 뵈면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느껴져요. 그건 공동된 그 종목들과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종과 공통된 종목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시간 되신 분들은 여유가 되고 시간 되신 분들은 많이 오셔서 펀드멘탈, 센티멘탈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우리가 이제 주식의 방향을 설정하는 그 기초적인 것들을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요. 많이 오셔서 많은 내용들을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 4월 초까지는 시장이 좀 조정을 줄 수 있어요. 지수 밴드는 2,550과 2,500 사이거든요. 여기까지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주식을 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냐 아니냐라는 것들은 이제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요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레벨단들은 2,500 잡아놓고요. 거기서 연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거기에 자리는 매수에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포지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금들이 국내 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리스크, 탄핵에 대한 선고 이 길이 이제 카운트다운일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라인들을 우리가 탑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타임의 스케줄을 잘 보고 우리가 시장을 본다면 그때 외국인 매수가 되게 들어올 거예요. 그게 이제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봤을 때 1월, 2월, 3월 달들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그게 이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외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외국인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제일 두려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리스크, 그다음에 경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조건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셌었다라는 것들이고, 근데 이제 3월 중순 이후부터 매수가 좀 살짝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아마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 포인트를 우리가 잘 보고 타이밍만 잘 맞춘다면 올해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느 예. 종목이세요? 한국가스공사 매수가 비중은요? 4만 원에 20%.
아, 그래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싸다고 들어갔는데요. 네. 그 부채가 많다고 해가지고 좀 걱정이 돼가지고. 아, 그래요? 네. 부채가 많다고 걱정이 돼요? 예.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이 실적이 좋아요. 그다음에 뭐 부채가 많아요. 그다음에 뭐가 안 좋아요. 이렇게 되고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수급 논리로 많이 움직여요. 삼성전자 우리나라 1등 기업인데 왜 주가가 빠질까? 실적 좋은 애는 왜 빠질까? 실적이 좋은 거는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고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올라가고 어떤 거지 마실까 헷갈리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모형은 가격 이론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시장은 되게 조그만 시장인데 미국처럼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안 움직이면 우리나라 사람은 그거 사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되게 빠른 문화이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인기대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인기대로 움직이는 게 시장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실적 좋아야 올라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기가 좋은 주식이 많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고 관심이 많다는 건 재료의 크기에 따라서 움직임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시간을 주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틸리티라 그러잖아요. 네. 한국가스공사하고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LNG. 그렇죠. 가스값. 예. 그동안 가스값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혹시 보세요? 아세요 혹시? 올랐잖아요. 가스값 많이 올랐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 기업도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맞습니다. 받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엘레스카. 엘레스카 예. 보면 LNG 또 개발한다고 얘기 나오고, 그럼 이제 가스공사예요. 그런 모멘텀이 있죠. 그래서 예. 다른 종목 대비 이 종목은 많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다른 종목은 더 빠졌잖아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 종목은 많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많이 안 빠졌어요. 다른 종목은 어떻게 된지 아시죠? 네. 근데 이 종목은 시장 대비 강해요, 강하지 않아요? 그럼 다른 쪽은 많이 가는데 이 안은 안 가요. 다른 종목 지금 다 빠지잖아요, 시장이. 시장 다 빠지지 않아요, 지금 종목들? 예, 맞아요. 근데 많이 안 빠져. 이는 많이 안 빠지잖아요. 예, 그러면 예. 좋은 거잖아요. 다른 애들 많이 갈 때도 많이 안 가고, 다른 네. 애들 많이 빠질 때도 덜 빠지고, 그럼 공평하잖아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얘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덜 빠지니까 나중에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요? 덜 빠진다는 거는 시장 대비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예, 예. 좋아지면 얘가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예. 이 종목은 빨리 안 가지만 오래 갖고 있으면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오래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아까 시장님처럼 막 빨리 움직이는 거야라고 안 맞아요. 이 종목은 오래 걸려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럼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왜 그러면 네, 아까 네. 모멘텀 있잖아요. 예. 이제 화학하고 정유하고 자동차가 이제 돌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 정책 자체는 화석연료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LNG, 그 다음에 이제 석유, 그 다음에 석탄, 뭐 이런 것 쪽, 내연기관도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유틸리티 관련주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화학 관련주하고 정유 관련주는 이런 가스 관련주는 우리가 좀 올해는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예, 예. 얼마까지 가야 되는? 45,000원? 예. 45,000원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예, 그러니까 오래 끌고 가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빠지더라도 견디고요. 네네. 좀 더 밀릴 수 있어요. 그 밀리면 여유 되면 오늘 여기 보면 가격이 한 31,000원 정도 되잖아요. 거기까지 네. 밀릴 수도 있어요. 그거 밀리면 그거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세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올해는 좀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매수님.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SBS 네, 매수가 비중은요? 예, 24,000원에 10%요. 아, 그래요. 마음고생 심하겠다, 그죠? 이 종목은 되게 변동성이 세요. 예, SBS 컨텐츠 관련주잖아요. 그때 이제 이슈가 있어서 되게 많이 움직였는데, 그죠? 예, 그 알죠? 그 넷플릭스하고 그 이슈가 되면서 강하게 움직였다가 지금 처져 있잖아요. 근데 예. 이제 이건 또 이제 태형건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고, 근데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반등을 줘요. 리바운딩이 세게 들어와요. 그래서 예. 이 종목은 좀 끌고 가는 전략이 맞아요. 이게 단봉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거래가 없잖아요. 이렇게 봐봐요. 예, 쭉쭉쭉쭉 거래가 없잖아. 여기 예. 보면 거래가 없잖아요. 이렇게 시세는 빠져도 거래가 없는 거는 이거 잡고 있어서 그래요. 예, 잡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좀 여유가 좀 있으세요? 예, 예, 그럼 추가 매수해서 좀 끌고 갈 수 있으세요? 예, 예, 예. 그럼 좀 더 빠지면
제가 좀 정확히 잡아줄게요. 추가 매수해서 좀 끌고 가야 돼요. 이 종목은 올해는 이제 컨텐츠 쪽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그 스튜디오 드래곤, 그 다음에 이제 SBS, 뭐 CJ ENM, 그 다음에 영화 제작하는 컨텐츠 업계들 많이 있어요. 그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 쪽, 이쪽은 이제 이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떨어졌을 때 좀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 매수가는 좀 더 내려온다 그러면 사세요. 좀 사가서 좀 끌고 오래 좀 끌고 갈 수 있으면 가격대를 보면 정확히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요. 예, 가격대를 보면 16,000원 라인 16,000원. 살짝 더 밀릴 수 있어요. 16,000원 라인이니까 16,000원 라인 오면 추가 매수해서 좀 끌고 가보세요. 올해 상반기까지 끌고 간다 생각하고 목표가는 24,000원 잡고 가져가면 돼요. 예. 그리고 이 종목은 감사합니다. 탄력이 예.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 움직일 때 막 상도 쳐요. 물량이 유통 물량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빠지는 것도 좀 많이 빠지는 거예요. 거래가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밀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번 올라갈 때 세게 움직여요. 그래서 아까 매수가 말씀드렸던 가격에 좀 내려온다면 사버리고요. 그때까지 이제 끌고 가면 돼요. 그래서 24,000원에 팔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꼭 수익 내시길 바라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삼성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삼성 SDS 매수가 비중은요? 12만 1,700원에 44%. 아, 44%로 사셨어요? 예, 예. 아, 그러셨어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장기로 가져갈 거죠? 예, 장기죠. 예, 단기 아니에요, 이 종목은. 그죠? 예, 예. 살짝 근데 네. 너무 다른 거는 같이 갔다가 네. 이게 걱정은 안 되는데 네. 너무 눌려 있으니까 지금 네. 형태가 어떤지 보고 싶어서요. 아, 그러셨구나. 이 종목은 이제 삼성 SDS는 다 좋아요. 실적도 좋고 예. 이제 또 이제 트럼프의 이제 공급망 물류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때 예. 가장 이제 수혜를 받는 게 이제 삼성 SDS예요. 물류 SI 시스템 전체적으로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SI 이쪽도 좋고 물류 쪽도 다 좋은데 왜 이렇게 못 가냐라고 했을 때는 항상 이 종목은 그 박스권이 만들어져요. 이제 지배 구조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딱 정해져 있어요. 12만 원 언저리에 사서 12만 원, 11만 원 언저리에 사가지고요. 이 종목은 13만 원, 14만 원에 팔 수 있어요. 그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라인들이 정확히 잘 있는 자리예요. 살짝 밀리더라도 그냥 끌고 가시면 수익 날 수 있어요. 지금 14만 원은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싶은데. 1차. 아, 1차. 예, 왜 그러냐면 여기 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 보면 이제 잡아주는 라인하고 부딪히는 라인들이 있어요. 이 부딪히는 라인이 이제 매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냐. 이 가격이면 팔라고 하는 심리대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매물대라고 그러거든요. 그 자리가 이제 요 자리를 TV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자리 있죠. 요렇게 자리. 요거. 요게 이제 매물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잡아주는 라인이잖아요. 하나, 둘. 여기서는 반등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저점일 확률이 많아요. 하나, 둘, 세 개. 요 라인은 바닥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시그널이에요. 왜 그러면 이쪽부터 추세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여기 떨어지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올라오면 여기 떨어지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게 어디께 추세를 만드냐?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요. 이렇게 똑같이 만들고 또 여기가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를 넘어가려면 이 매물을 흡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1년 내내 이 가격을 못 넘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매물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요 뒤에 매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바닥 라인에 사서 요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이 자리는 좋아요. 그래서 14만 원, 15만 원 가면 매물에 부딪힙니다. 그때 가봐야 우리가 올라가는지 안 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 120선을 돌파해야죠. 예, 그러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우리가 월봉을 볼 때는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선을 보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월봉을 볼 때는. 그다음에 이제 바닥 다지는 기간이 어디냐라는 것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 기관들은 평균 단가가 있을 거잖아요. 이 종목은 절대 개인들이 사서 움직일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죠? 시총 자체가 구조가 되거든요. 이거는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메이저들이라 그래요. 메이저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가 있어요. 그래서 대형주는 싸면 자기들이 사요. 왜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자기가 손해 구간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어디에 보여주냐라고 했을 때
지금 얘기했던 가격 있잖아요. 12만 원이면 이렇게 반등이 들어와요. 이게 몇 년 동안 우리가 이 사이클을 보게 되면 이거 한번 보세요. 좀 이거 보면 좀 더 쉽게 이해될 거예요. 대형주는 무조건 월봉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역사를 보는 거거든요. 가격이 가장 좋았을 때, 가장 나빴을 때를 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예요. 가격이 가장 낮았을 때는 외국인 기관들이 지분율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인 구간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12만 원대 한번 이렇게 들어왔죠. 이게 얼마였냐면 2016년도의 가격이에요. 여기 보면. 그다음에 또 어디냐. 여기 보면 2023년에 또 어떤 가격이 왔어요. 12만 원 들어오니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왔고 또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죠. 그럼 또 지금 2025년에 또 12만 원대 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또 이 가격들을 잡아주는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라인들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측하는 거예요. 15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격 이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가격은 14만 원까지 올라올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사서 끌고 가는 거죠. 잘 사셨어요. 삼성전자랑 같은 추세로 올라가는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서요. 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없어요. 거죠. 네, 상관이 없어요. 삼성 SD의 고유한 특징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은 외국인 기관들이 평균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사서 끌고 가는 전략 드릴게요.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예. 이제 어느 종목을 사셨나요? 데닉스라는 종목 1,100원에 샀습니다. 이게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 신규주는 제가 그렇게 사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또 며칠 전에 현대 관련해서 뉴스가 네. 그 미국 공장에 이제 자율주행 로봇을 한다는 뉴스 공시를 보고 네, 또 정 회장님이 또 미국에 또 선물도 주고 그래서 네. 현대 관련해서 이건 괜찮겠다 싶어서 했는데 안 괜찮아요. 왜 트럼프도 또 네. 이상한 소리는 해야 되고 네, 하니까 이 종목은 속상해서 종목 매수가 비중 정확히 한번. 1,100원에 지금 25%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더 밀려요. 바꾸세요. 종목. 더 밀린다고 봐야 예. 되는가요? 제가 이제 방송을 제가 여기 한 지금 8년, 9년째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네. 매일같이 나와서 하는 얘기 신규주 하지 마세요라고 매일같이 메시지를 드리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 이게 추세 자체가 이슈보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닥 잡는 시간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월요일날도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종목 교체하세요. 아니면 손해 많이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규주의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장점은 뭐냐, 탄력이 좋아요. 한번 움직이면 세게 움직이지만 이 추세가 꺾여서 바닥을 잡잖아요. 정말 많이 고생을 해요. 이게 공통제 특징이에요. 신규주는 가격 이론의 가격을 만드는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이 짧기 때문에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대응하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드시 종목 매도를 하지 않으면 밑으로 많이 빠질 거예요. 이게 이제 제로 모멘텀인데 이런 종목은 제로보다는 이제 추세를 먼저 봐요. 근데 꺾였어요. 꺾인 거는 뭐냐, 앞으로 밑으로 더 밀리겠다라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신규주는 웬만하면 매매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더 짧다 그러면 더 하지 마세요. 확률이 더 떨어져요. 그래서 최소 신규주는 2, 3년 지나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절대 신규주 안 사요. 그래서 제 상담할 때 보면 꼭 신규주를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이 추천 종목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변동성이 세서 가면 세게 가기 때문에 이런 추천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 개인 투자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이동 로봇에 이슈가 있어요. 자율주행에 이슈가 있어요. 이거는 다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제 신규주를 매수할 때는 진짜 2, 3년 후에 지나간 가격을 보고 매수하는 게 좋아요. 이 종목은 7,000원까지는 또 빠질 수 있어요. 많이 빠지네요. 원래 이렇게 빠져요. 올라갈 때도 세게 올라가지만 추세 자체가 꺾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 종목을 교체하지 않으면 좀 마음고생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1, 2부가 끝났네요. 저는 이제 강인회장소로 이동할 거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 많이 와서 저희 노하우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곡자 기원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